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 망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홋카이도에서는 열차가 탈선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없었지만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저는 사고가 있었던 하코다테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지만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JR 홋카이도 관리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 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일본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일본의 안전불감증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JR 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 보안 감사를 벌였고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은 회사의 행동을 악질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사고와 안전불감증이 발생한 이유는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에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40대 직원이 전체의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철도 회사들의 설비 투자 예산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50%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적자 노선의 경우 경영 악화를 이유로 더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의 경우 넓은 면적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데다가 겨울철 제설 비용이 많이 들어 철도 회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이에 JR 홋카이도는 인원 감축, 현장 직원의 노령화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점검과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의 지방 노선은 수익 악화라는 이유로 하나씩 폐선되고 있습니다. 지방 주민들의 이동권이 박탈당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방 곳곳을 철도를 이용해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기도 민영화를 했습니다. 가끔 한국보다 일본의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구간별 3단계로 나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이 외에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유, LNG 가스의 가격 변동에 의한 가격 조정,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단계 누진제 요금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각 단계별 요금도 일본이 비쌀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 더 비싼 요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기 민영화로 인해 지역별로 전기 주파수가 다릅니다. 50Hz나 60Hz 한쪽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기 주파수가 통일되지 못해 전기 공급에도 크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부와 동부는 서로 전기를 송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에서 지진이 일어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시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속도로도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승용차로 왕복할 경우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2001년 일본 정부는 7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미야기현이 수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운영기업을 모집하고 2021년 3월에 매각, 2022년 4월부터 본격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미야기현의 설명에 따르면 노후시설 정비와 비용 절감의 이유로 민영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영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고 요금이 하락할까요?
수도요금 33% 인상 검토 지자체도 위기에 빠지는 일본의 수돗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교토부 미야지시의 수도요금 심의회는 인구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노후화된 수도관 수리 등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수도요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9년까지 누적 적자가 13억 3,500만 엔이 될 것이라면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기본요금의 평균 33%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수도요금이 월 851엔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내 지역은 적지 않습니다.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와 주변 4개 도시에서는 2021년 4월부터 평균 17.91%의 가격 인상을, 2020년 4월부터 쿠마시에서는 19.52%,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는 12.32%의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실패한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민영화된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 요금이 265%나 올라 2010년에는 다시 공용화로 되돌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1,000만 명이 수돗물이 끊겨 오염된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콜레라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수도의 완전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은 역시 수도요금 인상과 인프라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투자조차 하지 않은 민간 수도회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영국 국민들은 다시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한때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일본처럼 거의 모든 부분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면 민영화의 결과가 어떤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상청 홈페이지에 광고까지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이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일본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상 관측과 지진 예측을 포함해 매년 심각해지는 대규모 재해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매년 170억가량의 유지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매년 기상청의 예산 삭감을 반복했고, 결국 예산 부족에 고민하던 기상청은 전국 1,300여 곳에 설치된 무인 기상 관측 시설인 아메다스 등의 정비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온의 요인을 찾기 위한 해양 기상 관측선의 교체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상청이 다루는 방재 정보는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광고와 같은 특정 이익을 위해 신뢰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기상청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광고를 시작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날 16일 오전 9시에 광고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기준을 벗어난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헤어케어 제품 광고 등이 게재돼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기상청은 구글 애드센스 같은 시스템에 광고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배너 광고의 경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광고가 뜨게 돼 있습니다. 다이어트 용품 관련 검색을 한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관련 광고가 뜨고, 만약 성인 컨텐츠 관련 검색을 한 사람에게는 그와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준에 벗어났다,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그런 쪽 광고가 뜬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광고 정지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일본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기상청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퀴즈로 만들어서 출연자들이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문제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한국의 일기예보는 항상 틀리는 것일까?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한국 기상청 일기예보 적중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쯤 되면 한국을 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기예보 적중률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맞지 않냐며 불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인데 이렇게 민간의 자본에 기댄다면 정말 위기 상황 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의 일기예보는 항상 틀리는 것일까?